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콰당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진 접시 파편들이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파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무심한 어조였습니다. 나는 물기도 닦지 않은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난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미련도 심지어 짜증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잘못한 건 없어. 30년 동안 집안일 하느라 고생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수고했어. 인정해. 나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소파 앞까지 갔습니다. 그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당신 없이 살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던지는 말이라니.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컸고 내 인생도 정리하고 싶어.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나만의 시간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나만의 시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하겠다는 거잖아. 남편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지금 시세로 30억 정도 돼. 전부 당신 명의로 줄게.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등기부등본, 부동산 감정서, 그리고 이혼 동의서. 3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아이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손이 떨렸습니다. 30억?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 하지만 그게 저한테 위자료라도 되는 건가요? 위자료가 아니라 정산이지. 30년 동안 당신이 가정에 기여한 목.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30억이요? 강남 아파트 2채요? 나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뿌렸습니다. 당신 지금 절거지 취급하는 건가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거지 취급? 30억을 주겠다는데? 30억으로 30년을 정산하겠다고요? 제 청춘을, 제 인생을 30억에 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면 돼? 50억? 100억? 말해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전부요. 뭐? 당신이 30년 동안 모은 돈 전부 제게 주세요. 그럼 이혼해드리죠.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내 전 재산이 얼마인지나 알아? 100억쯤 되겠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내 얼굴의 미소였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결혼했나요? 정말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나를 잃고 살았다는 것을. 30년 전 그 여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숨겨둔 폴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6살의 나. 명품 구두를 신고 샤넬백을 들고 강남 오피스 빌딩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때의 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95년 여름. 나는 서울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MBA를 마치고 돌아와 스카우트된 회사. 26살에 이미 연봉 1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김 대리, 이번 분기 수익률 30% 넘겼다며? 대단한데? 상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 내가 삼성전자 주식 미리 사두라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잖아. 근데 지금 봐. 주가가 2배야, 2배. 그때의 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시장이 보였습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떤 기업이 망할지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 박진우. 그는 중소기업 격리과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투자 검토 중이던 기업의 직원이었고 실사 과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부족해서. 수줍게 웃으며 서류를 건네는 그의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금융가의 남자들은 대부분 오만하고 계산적이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융가가 아닌 평범한 회사의 격리과장. 월급 200만 원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남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빈아,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무슨 소리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멋있어. 근데 동시에 따뜻하고 다정해. 완벽해.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나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네. 내가 아내가 나보다 잘 나가는 거 자존심 상해. 주변 사람들이 박진우는 부잣집 딸 만나서 편하게 산다고 수군거리는 것도 싫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알아. 한심하지. 근데 정말이지. 나 이런 거 못 견뎌. 수빈이가 회사 다니면서 돈 많이 벌면 나는 영원히 열등감에 시달릴 것 같아.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그만둘게요. 정말? 후회 안 해?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경력쯤은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 직전 나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내 통장에 있던 돈 3억 원.
회사를 다니며 모은 전 재산을 남편 명의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이거 뭐야? 종잣돈이에요. 당신이 사업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돈으로 시작해봐요. 수빈아, 대신 약속해줘요.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할게. 꼭 성공해서 널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수빈아, 미쳤어? 넌 지금 최고의 펀드 매니저야. 앞으로 10년 후면 이 회사 임원 될 사람이라고.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야. 이게 1995년이야. 2025년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실 소파에 앉아 나는 30년 전 증권사 사원증을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 김수빈, 펀드 매니저. 사진 속 26살의 나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그때의 나를 죽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쪽이 제 고객 박진우 씨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대리인 정민호 변호사입니다. 50대로 보이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민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부인, 어젯밤 감정이 격해서 그러셨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시세 30억, 현금 5억, 총 35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조건 아닌가요? 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 통하세요. 네. 저한테 직접 말하지 마시고 제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부인, 아직 변호사도 선임 안 하셨잖습니까? 오늘 선임할 겁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써? 통장에 얼마나 있다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이혼한다고 해서. 지연이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빠, 변호사, 서류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연아, 이건 어른들 문제야. 어른들 문제라뇨?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연아, 내가 딸을 말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넌 회사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게. 지연이 불안한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나간 후 나는 남편과 변호사를 봤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재산 목록을 제출하세요. 뭐? 재산 목록은 이미 다 공개했잖아. 거짓말 마세요. 숨긴 거 다 알아요. 변호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부인, 근거 없는 주장은. 근거요? 나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신 회사 지분 60%, 시가총액 기준 약 400억, 강남 아파트 3채, 청담동 빌딩 1채, 제주도 땅 3필지, 주식 계좌 4개, 역외 계좌 1개. 남편과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누군지 잊으셨나 봐요. 나 김수빈. 한때 이 바닥에서 전설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 나는 30년 만에 다시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재무제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거래 내역,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흐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돈을 굴렸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정말이지,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지연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이 낡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거 맞죠?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아빠 서재에 있었어요. 제가 서류 찾다가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엄마가 펀드 매니저였다고요? 연봉 1억씩이나 받았다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일이야. 왜요? 왜 그만뒀어요? 아빠가 원해서. 그럼 그 3억은요? 엄마가 아빠한테 준 종잣돈이 3억이었다고요? 지연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6년 1월 15일. 오늘 진우에게 내 전 재산 3억을 줬다.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나는 믿는다. 우리의 미래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6년 5월 3일. 회사를 그만뒀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진우를 위해서라면 괜찮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만 읽어. 1998년 12월 25일. 진우의 회사가 드디어 흑자를 냈다. 내 조언대로 부동산에 투자한 게 주요했다. 하지만 진우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거라고 한다. 괜찮다. 내가 도왔다는 걸 몰라도 괜찮다. 지연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거 다 혼자 참으셨어요? 지연아, 아니, 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나는 그저 엄마가 평범한 주부인 줄만 알았어요.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저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재산 분할 소송은 할 수 있어요. 지연아, 넌 내 아빠인데. 아빠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지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아빠 재산 전부 조사할 거예요. 숨긴 거 하나도 안 놔둘 거예요. 그날 밤부터 나와 딸은 팀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법률 자료를 찾는 동안 나는 재무 분석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엑셀 시트를 채우고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세를 계산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아빠가 페이퍼 컴퍼니 3개나 만들었어요. 알아. 나도 찾았어. 여기 차명 계좌도 5개 더 있어. 대박. 엄마, 진짜 프로세요. 30년 전 이야기지. 아니에요. 지금도 프로예요. 딸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몰라봤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아빠처럼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마.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정말이지, 내 딸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1996년부터 2025년까지 29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 엄마, 이것 봐요. 지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996년 1월 20일. 박진우 명의 계좌에 3억 원 입금. 입금자 김수빈. 응. 그리고 같은 해 3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금 지불. 그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이 됐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1998년 엄마가 추천한 삼성전자 주식 5천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은 10억이에요.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에 전부 팔라고 했지. 그 돈으로 부동산 샀고 나와 딸은 서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엄마 공로예요. 아빠가 지금 100억대 자산가가 된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모든 거래에 엄마 조언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지연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요. 날짜별로 어떤 조언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 기록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네. 엄마가 단순히 주부가 아니라 남편 재산 형성의 핵심 파트너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진우 재산 형성 분석 보고서. 1996년 초기 종잣돈 김수빈 제공 3억 원. 주요 투자 결정 김수빈 조언에 의한 것. 마이너스 부동산 투자 김수빈 조언에 의한 것. 마이너스 사업 확장 김수빈 제공 종잣돈 기반. 결론, 현재 박진우 총 자산 약 102억 원 중 최소 50% 이상이 김수빈의 직간접적 기여로 형성됨. 엄마, 이거면 50억은 받을 수 있어요. 50억?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최근 3년간 매달 특정 여성에게 수백만 원씩 송금한 기록. 이름이 최은영. 아빠 회사 상무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해? 네. SNS 찾아봤어요. 30대 중반, 미혼. 아빠 회사에서 7년째 근무 중. 지연이 더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 해외여행 기록. 전부 다 있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새로운 여자와 시작하고 싶어서. 엄마, 괜찮아. 이미 예상했어. 하지만, 오히려 좋아. 이거면 위자료 청구 사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조정 첫날, 법원 조정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 옆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은영, 젊고 예쁘고 당당한 여자. 뭐야, 왜 여기 있어? 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의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네. 이혼하시면 바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혼자.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약혼자라니. 3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양심도 없어? 수빈 씨,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끝났어요.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새 출발?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돈이 내 돈인 거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번 돈이에요. 당신 혼자? 내가 준 3억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건 그 돈 어떻게 썼는지 다 알아요. 강남 아파트 샀다가 20억에 팔고 그 돈으로 빌딩 사고 전부 내 조언대로 한 거잖아요. 최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증거 있어요? 있어. 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30년간의 일기장. 모든 투자 조언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거래 기록과 일치해요. 최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받은 돈 목록이에요. 총 1억 2천만 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비, 명품 구매 내역까지 전부요. 이게 바로 횡령 아닌가요? 회사 돈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왜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싫어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죠? 내가 당신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단 한 번도 인정 안 했죠? 그건 이제라도 인정해요. 내가 없었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조정위원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새 출발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하세요. 대신 내 목 챙겨가겠어요. 102억 중에 50억? 그게 내 몫이에요. 50억?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예요. 그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최은영이 따라왔습니다. 아주머니, 왜요? 포기하세요. 진우 씨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그리고 솔직히 아주머니가 뭘 했다고 50억을 달라고 해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린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최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빈둥거렸다고?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빈둥거린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여자가 경력 포기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당신 같은 애송이는 절대 몰라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재판 당일, 가정법원 305호 법정. 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30년 만에 다시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지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려요. 괜찮아요. 엄마가 이길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피고 박진우는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현재의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원고 김수빈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에 기여했으나 재산 형성에 직접적 기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30% 선에서 이에 있습니다.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원고 김수빈은 단순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피고의 재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무슨 근거로? 증거 제의로. 원고의 1995년 경력 증명서입니다. 지연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외국계 투자회사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며 연 수익률 30%를 기록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증거 제의호. 1996년 1월 20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억 원의 거래 기록. 증거 제3호. 원고의 30년간 일기장. 여기에는 모든 투자 조언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6년 3월 5일. 진우에게 강남 아파트 사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강남은 반드시 오른다. 실제로 같은 해 3월 10일 피고는 강남 아파트를 계약했고 현재 그 아파트는 2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998년 11월 3일 진우에게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했다. IMF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해 11월 피고는 삼성전자 주식 5천만 원어치를 매입했고 현재 그 가치는 10억 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000년 2월 20일 IT 버블이 곧 터질 것 같다. 진우에게 주식 전부 팔고 부동산으로 옮기라고 했다. 실제로 2000년 3월 IT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 피고는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습니다. 원고,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나는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당신이 정말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까? 네. 저는 비록 회사를 그만뒀지만 시장을 보는 눈은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편의 그림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남편의 모든 투자 결정, 모든 사업 확장, 그 뒤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50억을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익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피고, 반론 있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도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재판부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딸 지은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원고와 피고의 둘째 딸입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빠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엄마의 일기를 읽고 나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엄마는 자기 꿈을 버렸어요. 자기 경력을 버렸어요. 전부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까지 만들었어요. 지은이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엄마를 지지합니다. 엄마가 50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숙고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수빈아, 왜요?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말 30년 전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목만 주세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진우는 원고 김수빈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 나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수빈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존감, 어떤 기분이세요? 나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한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요.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집에서 빈둥거린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투자자문 회사를 차렸습니다. 김수빈 재무 컨설팅.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30년 전 사원증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엄마,
첫 고객 오셨어요.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앉으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재산은 거의 안 주려고 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당신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그날부터 나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혼을 앞둔 여성들의 재산 분할을 도와주고 재무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투자 조언도 해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일,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성취감.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걸까? 50억을 받았습니다. 회사도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30년을 허비했을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어느 토요일 오후 딸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점심 먹어요. 일 있는데. 엄마, 주말인데 일만 하면 어떡해요? 지연과 지은이 나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딸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눈빛이 살아있어요. 예전엔 항상 무기력해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정말? 네. 엄마는 이제 진짜 엄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멋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정말이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것을,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그 빌딩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빈 씨, 나야. 남편이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수빈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늦었다는 걸 아는 게 다행이네요. 나 정말 바보였어. 30년 동안 당신 곁에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어요. 알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할까요? 30년을 허비한 것을. 아쉬울까요?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두렵지는 않을까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네, 다 있습니다. 후회도 아쉬움도 두려움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찾은 나 자신. 이제라도 되찾은 자존감. 이제라도 시작한 새로운 인생.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남의 그림자가 아니니까요. 나는 이제 나로 살 테니까요. 창밖 야경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 미소. 이제야 다시 찾은 진짜 내 얼굴의 미소. 정말이지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